오늘 두 가지 여러분들이 얻어가실 혜택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취침 전에 섭취해서 만성염증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재료들, 간접적으로는 공복혈당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침에 섭취해서 만성염증 제거와 아침 혈당이 올라가지 않게 도움이 되는 재료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바꿔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꿔 먹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만 재료들만의 특성을 활용해서 효과를 더 잘 보기 위해서는 더 적절한 타이밍에 드시는 것이 낫겠죠. 바꿔 드시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잠들기 전에는 뭘 먹지 않는 것이 건강에 이롭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상식이죠. 맞죠? 그런데 자기 전에 먹어서 만성염증을 케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는 동안 위장을 쉬게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을 먹어도 되는 건가요? 방금 이런 생각하신 분들 분명 계시죠? 맞습니다. 음식이 완벽하게 소화되기까지 보통 4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걸 감안하면 자기 전에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위장에게 일감을 던져주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으셔야 맞습니다. 야식은 물론이고 건강하다고 알려진 음식도 취침 전에 섭취하는 것은 위장에게는 일감으로 작용해 부담을 줍니다. 취침 전에 만성염증 제거에 도움이 되는 재료들을 먹되 소화에 들어갈 에너지를 최소화할 것.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가실 건강 정보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로 알려드릴 내용은 마그네슘과 불포화 지방산의 조합입니다. 왜 수많은 영양소들 중에 이것 두 가지를 선택했는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쉬운 내용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쉬운 내용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해가 팍팍 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잘 따라오세요. 건강검진할 때 혈액을 뽑아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중 CRP, C 반응성 단백질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염증 수치가 올라가는 것이고요. 일본에서 1100여 명을 대상으로 C 반응성 단백질 수치와 불포화 지방산 섭취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실험입니다. 불포화 지방산 섭취와 염증 수치가 반비례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염증을 감소시킬 수 있는 불포화 지방산을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경로는 연어나 고등어 같은 생선을 통해서입니다. 하지만 잠자기 전에 연어, 고등어 먹고 자면 배 불러요, 안 불러요? 배부르면 소화시키는데 에너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체내 염증 수치를 낮출 수 있는 불포화 지방산을 생선을 통해 섭취하기 위해서는 잠자기 최소 4시간 전, 대략 저녁 식사 때죠. 이런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은 저녁 식사 밥상 위에 올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취침 전에는 소화에 들어갈 에너지를 최대한 적게 발생시키기 위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집에 굴러다니는 오메가3가 있습니다. 이거 소화시키는데 위장관 주물쩍 하면서 에너지 들어갈 일 없잖아요. 맞죠? 불포화 지방산은 직접적으로 염증을 억제할 뿐 아니라 수면에도 영향을 주어 간접적으로 염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실험인데요. DHA를 하루에 600mg, 우리가 섭취하는 오메가3로 따지면 하루에 2알 정도 섭취했습니다. 그랬더니 섭취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수면 시간이 1시간가량 더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연관된 효과는 아닙니다만 낮은 농도의 혈중 오메가3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성을 떨어뜨리는 것과도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집에 오메가3가 있다면 RTG로 드시는 것이 맞고요. 이걸 취침 전에 2알 섭취하시는 겁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가 잠 잘 자는 것에 관한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잠을 잘 자는 것은 만성염증과 당뇨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라서 딱 1분만 여러분들의 시간을 빌리겠습니다. 제가 빌린 시간은 1분이지만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의 시간이 10년 정도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낮에 있었던 인체 곳곳의 손상을 수리하고 불필요하게 일어난 염증 반응을 잠재우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을 합니다. 이 작업에 방해가 없도록 하려면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숙면을 유지하는 것, 두 번째는 수리하는 동안 수리에 도움이 되는 원료 물질이 부족함 없이 잘 공급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지금부터 이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원료 물질로 사용되는 것 중 하나가 성장 호르몬인데요. 낮 시간 동안 손상된 혈관 안쪽 내피를 채우는 것 같은 복구 작업이 성장 호르몬에 의해 우리가 자는 동안 이루어집니다. 이런 복구 작업이 끝나야 염증 반응이 종결됩니다. 만성염증은 아파트 하자보수 인부를 불렀는데 1년 내내 작업을 살살 대충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해요. 작업이 영원히 끝나지 않고 입주민은 영원히 불편함 속에서 서서히 병들어가는 겁니다. 비유가 적절하죠? 저희 아파트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수리할 때 필요한 것이 수면 호르몬으로 알려진 멜라토닌 아시죠? 멜라토닌이 잠만 잘 재우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낮 동안 발생한 산화적인 스트레스로부터 몸을 보호하는데 필수적인 호르몬이에요.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는 것과 연관된 음식들을 나열하자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들 중에 취침 전에 섭취해서 위장에 부담이 적으면서도 염증을 억제하는 기능과 숙면에 도움이 되는 기능, 그리고 호르몬 분비에 도움이 되는 기능까지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영양소는 몇 개 없습니다. 가장 적절한 영양소를 꼽자면 저는 단연코
마그네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머릿속 뇌하수체 전엽에서 GHRH라는 성장 호르몬 분비 자극 호르몬이 분비되고요. 이것에 의해 성장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리고 이 GHRH가 분비될 때 조효소로 사용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그네슘은 정신과 육체의 안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천연 안정제라 불리기도 하죠. 성장 호르몬 분비에 도움을 주는 것뿐 아니라 숙면을 취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약국에서 상담하면서 잠을 얕게 자는 환자들에게 반드시 보충시키는 영양소가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견과류나 텁텁한 맛을 내는 채소류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만 이걸 자기 전에 드시면 소화하는 데 에너지가 사용되기 때문에 취침 전에 드시는 용도라면 간단하게 영양제로 마그네슘을 드시면 됩니다. 액상으로 만들어진 이런 마그비스피드나 마그스포르테 같은 이런 액상을 드시면 가장 좋은데 액상으로 된 제품은 가격이 좀 비쌉니다. 반면에 알약으로 만들어진 마그네슘 보충제는 액상보다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품질도 어느 정도 다 상향 평준화 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 추천하자면 이 마그라민 트리플 액션, 일반 의약품 중에서는 유일하게 흡수율이 높은 킬레이트된 마그네슘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요즘 상담 환자들에게 드리고 있는데 효과가 잘 나오는 편입니다. 여러분들 댁 근처 약국 가셔서 문의하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저한테 사시는 게 아닙니다. 동네 약국 이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런 보충제들 공복에 드셨을 때 위장장애 있는 분들은 잠자기 전에 드시는 게 아닙니다. 밤에 먹는 것을 알아봤으니 이제 아침에 먹는 것 알아볼까요? 급성염증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상처 났을 때 붓고 열감이 느껴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면역세포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그리고 이런 급성염증은 상황이 종료되고 나면 다 없어집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런 급성염증이 아니라 급성염증이 종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만성염증입니다. 서서히 몸을 갉아먹습니다. 만성염증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로 면역계의 교란이 있습니다. 면역세포가 일을 너무 열심히 해도 자가 면역 질환처럼 자신의 몸을 공격하고요. 너무 일을 안 해도 외부에서 들어온 적을 공격하지 않으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면역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영양소로 첫 번째가 바로 발효식품입니다. 아침에 식사 대용으로 섭취하기 좋은 발효식품은 그릭 요거트가 있습니다. 그릭 요거트는 마트에 가시면 쉽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릭 요거트에 함께 넣으면 좋을 재료들이 또 있어요. 그게 바로 밤에 드시면 좋은 재료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마그네슘과 불포화 지방산인데요. 오메가3를 여기 넣어서 드시라는 게 아니고요. 마그네슘과 불포화 지방산이 함께 들어있는 재료가 바로 견과류입니다. 취침 전에 드시면 소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견과류를 아침 식사 대용으로 그릭 요거트에 넣어서 드시면 이게 바로 혈당과 만성염증을 없애는 지중해 스타일의 건강식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달지 않고 맹맹한 맛이에요. 그냥 무맛입니다. 혈당 지수도 낮아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고요. 100g당 10g에서 20g이 단백질이라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딱입니다. 기상과 동시에 우리 몸에서는 하루를 시작하기 위한 시동을 거느라 코티솔이 분비되기 시작하고 음식을 먹지 않아도 혈당이 서서히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 시간 없다고 식빵 토스트 먹는다거나 갓 지은 백미를 된장국에 후루룩 말아서 먹고 나가면 혈당 스파이크 장난 아니에요. 제가 다 해봐서 압니다. 고혈당은 만성염증의 원인이자 결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당뇨 환자가 아니더라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고요. 그릭 요거트가 만성염증을 억제하는 아침 식사 대용으로 좋은 이유는 혈당을 덜 높이는 것뿐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의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장내 미생물이기 때문입니다. 양질의 프로바이오틱스는 제가 항상 얘기하죠. 광고 아닙니다. 그릭 요거트도 살아있는 미생물 덩어리를 몸으로 그냥 막 집어넣는 것이라 꾸준히 섭취하신다면 면역을 조절하여 필요없는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을 이렇게 드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걸 매일 먹으면 물려서 못 먹어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것은 제가 알려드리는 이런 재료들을 돌려가면서 드시는 겁니다. 제발 아침 식사로 토스트나 쌀밥만 드시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것만 따라하셔도 제가 세상에 나와서 해야 할 좋은 일의 절반은 다 채운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